네, 매주 화요일 밤 비밀스러운 시간 하창봉 파트너의 시크릿 투자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많은 내용 함께해 주실 하창봉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설 연휴 때문에 이제 지난주 쉬고 2주 네. 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2월 마지막 주인데 또 2월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박수 쳐야죠. 근데 뭐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시장이 일단 좋잖아요. 네. 시장이 좋다는 건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유망한 섹터 또는 유망한 기업의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어떤 그 호흡 자체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최근에는 편하고 가끔 오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네.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잖아요. 네. 언젠가는 아마 이 날을 예상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주가가 진행이지만 또 언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몇 달 또는 뭐 1년 이상 행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생각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뭘 걱정하는 거냐 하면은 그때를 미리 걱정해서 지금에서 이제 뭐 시장이 내려갈 거야, 많이 올랐어, 그렇게 하기에는 다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실제로 쉰다고 하더라도 항상 또 다른 섹터와 또 다른 기회는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베스트 파트너도 되게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가분들의 마음속을 지금은 너무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결대로 계속 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들의 연속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역사의 한 순간 한 페이지일 수 있는 시점에서 역시 또 우리 하창봉 대표님의 시각 또 종목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 2월 베스트 파트너에게 오늘 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간 오늘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황제주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황제주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제 절대 주가가 100만 원 넘어가면 네. 황제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증시가 이제 좋다 보니까 지금은 황제주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많은데 황제주의 의미는 이제 액면가 500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액면가 기준으로 20배 이상의 200배 이상의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장중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황제주의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그렇죠. 예, 토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뭐 100만 원에 차익 매물을 혹시나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심리적인 약간의 그 확인용 일부 매도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시장은 100만 원의 이정표를 찍어둔 것도 없고 20만 원의 이정표를 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도 늘 고민인데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최고점에 팔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네. 그래야 또 사람이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또 기본적인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고점은 외고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은 항상 쌍고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의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배운 거, 내가 머리에서 판다는 생각보다는 어깨에서 판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의 20만 전자, 100만 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보다는 기쁨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의 어떤 이 숫자에 대한 터치를 조금 더 소화하면서 증시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시크릿 투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특별하게 준비하신 온라인 무료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는지부터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6,000포인트가 정말 코앞에 남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목은 6,000포인트라고 해석하긴 했는데 네. 4포인트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4포인트면은 콧바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하면은 6,000인데 네. 뭐 사실 방송은 제가 이번 본 방송 마치고 11시부터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한국경제TV로만 한국경제TV 와우뉴스로만 입장을 하시면 다 방을 열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뭐 섣부른 전망보다는 지금의 길을 어디까지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이 길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3월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3월 달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도 훈풍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본 방송 마치고
바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네. 11시부터 함께하는 그 공개 방송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앞선 미래보다도 지금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유지할지,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전략과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11시에 바로 진행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항상 선물까지 함께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관심 종목 세팅 VOD 교육 강좌입니다. 이거 무료니까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부터 본격적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요. 방금 보신 코스피 6천 시대를 얘기하자면 역시나 반도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한다, 중장기로 봐야 한다, 뭐 7천 가든 8천 가든 삼전 닉스가 중요한 것 같다.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만 원 달성을 했고 시가총액 1,000조 원 달성했던 게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은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보면은 소부장이 따라가는 속도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어제까지도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녹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90만 원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장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절대 주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20만 전자, 네. 하이닉스 100만 원을 딱 터치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장중 오전이었잖아요. 네. 바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세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줌도 중요하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주주분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제 미국이었나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아침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미국의 이제 리서치 기관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 AI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갈 거다. 그래서 밤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 이런 기업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명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한국이고 대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대만이 한 거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의 하이닉스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어찌 보면 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AI가 발달하면 제일 염려되는 게 뭘까요? 인간의 그렇죠. 자리? 네. 그렇죠.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네. 거죠. 일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자동차 딜러분들, 보험 설계사분들, 뭐 간단히 생각나는 게 네. 일정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게 이런 설계 자체도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으로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도 요즘에 많은 투자가분들이 실제 중고차 해자에 가는 것도 사실 거지만은 AI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그렇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적정한 예상과 가격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트리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AI가 발달하면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서비스 기업들이잖아요. 어젯밤에 빠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다 서비스 기업들이었어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하드웨어는 안 빠졌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20만 전자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계산해 봤는데 글로벌 시가총액이거든요. 지금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예,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갔다가 지금 요 자료는 날짜는 뽑았는데 어제 기준으로 3조 달러를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럼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애플, 3위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공통점이 뭐냐면은 AI 기업이죠. 예, AI 기업이고 AI 플로텍 이런 기업들 TSMC가 6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TSMC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1조 달러가 못 갔는데 배 이상 비쌉니다. 따라잡아야죠. 그럼요. 근데 그건 이제 두 업종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다른 거거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적자 축소. 근데 아이고 이게 또 조만간에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적자 축소가 가셔야 된다는 시각이 되게 높아요.
그게 아마 어느 정도 트리거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내일이죠. 2월 25일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5를 출시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바로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중요한 엑시노스 2600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요새 좀 재미난 게 아주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어깨에 뽕이 들어가 계세요. 자신감인데 어떤 자신감이냐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도 뺄 수 없잖아요. 네. 이번 새롭게 나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6은 애플 작년 9월에 나온 애플의 아이폰과는 반대로 가격을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삼성이 출시하는 이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는 기본형 모델에 대한 스마트폰 AP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한 2월 설날 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시대를 갔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대략 13일, 14일 정도 합니다. 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위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위, 14위 정도 된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도 다시금 좀 올리는 느낌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27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네. 얼마 정도 주가까지 가면 이제 아까 원화 기준 말고 네.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달러 클럽이나 이런 걸 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조 달러가 의미하는 걸 조금 더 하고 갈게요. 네. 1조 달러면은 쉽게 말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조 달러면은 시가총액 순위 거의 10위권 안에 진입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이 테슬라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하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있죠. 구글의 그 TPO를 같이 네. 하는 에이직 회사. 이 회사도 대략 1조 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1조 달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TSMC처럼 미국에 DR만 상장시켜놔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코리아 증시 전체 레이팅, 쉽게 말해서 6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천, 8천 어떻게 보면 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지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주 신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총액이 보니까 1184조더라고요. 시가총액.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보시기에는 지금 1조 달러 그러면 8,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조 달러 가려면 1,100억 달러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제가 원화 환율 1,450원이잖아요. 네. 혼자서 막 계산해봤습니다. 네. 퀴즈 한번 낼까요? 네. 삼성전자 1조 달러를 원화 환율 기준으로 1,450원으로 계산하면 삼성의 주가가 얼마가 오르면 되느냐? 네. 정확하게 11%가 오르면 됩니다. 11%요. 네, 22만 3천 원대입니다. 22만 3천 원. 예, 그러니까 10% 정도면 오르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글로벌 시가총액 1조 달러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우선주 포함입니다. 네. 예, 왜냐면 보통 그 사이즈로 그런 건가. 그리고 어찌 보게 되면은 대신증권의 요 27만 원 리포트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 증권사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70조 불렀거든요. 네. 영업이익을. 국내 증권사 좀 물론 이제 국내 증권사도 되게 높게 부르는데 내년도 26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1조로 불렀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초록색이 올해 거고 201조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기존보다는 예를 들어서 170조에서 30조를 불른 거고요. 제가 아주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200조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PR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배가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1,400조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 시가총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략 1조 달러거든요. 네. 그 정도 간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 200억 정도가 나왔을 경우에 P를 만약에 10배, 7배 정도만 보태도 이거는 시가총액이 1,600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되게 궁금한데 정말 삼성전자가 올해 20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보인다면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보다 11.3%가 아니라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의 레벨업도 가능하다는 수치적인 계산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을 일단 환율이랑 감안을 해서 해봤을 때는 22만 3천 원을 넘으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정말 영업이익이 201조 이상 나온다면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짚어봤고요.
여기서 또 궁금한 포인트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HBM3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하이닉스한테 사실 좀 밀렸었지만 HBM4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먼저 선점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이 실적이나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좀 복잡한 표를 뭐 눈도 안 보시겠지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숫자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46조 벌던 회사가 1년 만에 200조를 벌 수 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5배가 점핑을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하고 낸더 사업부에 대해서 올해 평균 판매 단가가 각각 메모리 쪽이 150%, 그다음에 낸더 쪽이 89% 상승한다는 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 왜 최근에 국내 증권사 뭐 아까 조금 대신이나 최근에 일본의 노무라나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삼성전자의 설날을 전후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느냐?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설날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4 양산을 공식 출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가서 전망에서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졌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은 전체 200주 중에서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는 기존의 메모리 영향이 큽니다. HBM 기여도는 생각보다 이제 엔비디아한테 달려 있어요. 젠슨랑이 달려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 HBM에 대한 올해 2026년도 기준으로 매출 전망은 대략적으로 20조 4조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24조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48조인데 재미난 게 있어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HBM 출하량 같은 경우도 대략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110 기가바이트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오른쪽 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27년도 거는 두 개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간 거 이유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부터 그러니까 2월 설날 이후부터 HBM4 양산이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베라루빈이죠. 예, 네. HBM4, 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언제 출시될지가 관건인데 최근에 증권사나 많은 기관들이 이 실적 전망치를 확 당겨버린 건 뭐냐 하면 젠슨왕의 발언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설날 연휴 동안에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가서의 구구 회동 이후에 젠슨왕이 뭔가 그들만의 내용에서 벨라루빈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그 노멘트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확 높아진 절대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키는 바로 정확하게 3월 16일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니까 아. 예, 그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베라루빈에 뭐 8개가 탑재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HBM4 관련해서의 실적도 엔비디아에 살짝은 달려 있다.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이닉스도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목표 주가 100만 원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100만 원 글쎄 했는데 이걸 진짜 오늘 달성을 해버렸어요,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하이닉스는 그것만 보면 삼성보단 싸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올해 같은 증권사에서 올해 하이닉스의 이제 전망치는 17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200조였죠. 하이닉스는 107조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럼 26조 원의 갭은 삼성용의 뭐 스마트폰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스마트폰하고 가전 팔아봐 10조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도 그런 것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절대 캐파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도 이렇게 많이 올라져 있다는 건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자꾸 운을 띄우다 말았는데 왜 3월 16일이었냐? 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올라간 거거든요. 170조가 아니었어요. 국내 증권사는 150조 전후에서 올렸는데 물론 외국계는 200조 원까지 합니다. 근데 삼성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700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170조 원의 영업이익을 받았을 때 하이닉스가 100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면 몇 프로가 오르면 될까? 몇 퍼센트인가요? 40%. 절대 주가 기준으로 140만 원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조가 됩니다. 1000조가 되고 140만 원이 갔을 경우에 하이닉스는 우선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본주만 계산하면 되고 그럼 140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140조가 보는 상태에서 1000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 1000조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114조 정도의 실적을 보인다면 하이닉스는 PR이 여전히
10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산법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봤을 때 정말 반도체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싸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멀티플을 주는 이야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다음 그래프인데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HBM 시장에서의 상대적 점유율이 삼성이 치고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25년도는 60%가 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엔비디아향 진출 속도에 따라서 그래프는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삼성은 비싸고 하이닉스는 싼데 시장은 뭘 좋아하는 거냐면 비싼 거에 베팅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싼 거. 예, 그런 관점으로 두 종목들에서 왜 이상하다 삼성 하이닉스하고 칠 때 속도를 보면 하이닉스는 나은데 그럴까 생각해 보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네. 1위 업종 기업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보다는 치고 오는 기업에 대해서 매력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 그리고 시장이 분석하는 그 시각의 측면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 HBM 관련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결국 베라루빈의 출시에 조금 달려 있는 부분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반도체 탑픽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관심주 리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융주 이야기해 주시면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 말씀을 주셨었고요. 13.4%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제 배당 막차 좀 타볼까 하시는 분들 뭐 개별주 말고 요 ETF 지금 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월요일 날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 의결이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간 섹터 쪽에서는 세론이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이 세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들어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보는 화면이 바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티커 466940. 이건 제가 ETF라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466940인데 확실히 주간 동안 한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어제 오늘은 좀 세론이 나왔고요.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지금 오늘 뭐 장마치고 미래에셋도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차 상법 개정안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었고 본회의 의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다른 내용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연간 지금 배당을 발표한 690개 이상 정도 기업 중에서 총 배당 규모는 48조 원, 작년도 대비해서 총 배당 규모가 6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한국은 앞으로 계속 배당을 좀 늘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조금 빠진 다음에 오히려 조금 물량을 조금 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길게 보고 요 조정이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난번 주제였던 이 고배당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해주신 반도체 관련해서 작년에도 짚어주셨던 종목이 있어서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리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입니다. 이것도 ETF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주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50%도 넘겼어요. 요거 AS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일단 ETF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입니다. 좀 길죠? 네. 타임 자산 운용에서 하는 배당주인데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요새 아마 코스닥 때 많이 들을 건데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 ETF는 전체 이름은 배당인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배당인데 배당도 먹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 4, 5개월 동안 50%가 올랐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별주도 100%는 올랐지만은 근데 이거는 지금도 ETF의 포트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금융주 증권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다른 조금 전에 봤던 은행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성향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삼성 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우리나라의 증권주라든지 금융주들이 앞으로도 좋은 배당을 할 것 같고 그런 관점 보시다면 타임 코리아 이 배당 액티브도 이런 관심 종목이 좀 보시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작년 11월에 안내드린 종목입니다만은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져오신 탑픽 본격적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크릿 탑픽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수페타시스도 작년 한 12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것 같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다시 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네. 네, 이때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플러스 3월 16일, 또 3월 16일이네요. 무조건 3월 16일로 가야 됩니다. 이 이스페타시스가 4분기에 주가가 조금 멈추된 것은 이제 원자재 기판 구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요. 네. 4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덜 나온 것도 있는데 연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매출 30%, 영업이익 2천억 정도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분기 IRS 아주 재미난 게 나오는데 이제 캐파 추가 이하이거든요. 원래 보게 되면은 다 적정치, 그러니까 많이 쌓는 거를 말하는데 28년도 1분기에서 1개분기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스페타시스의 다계층 레이어 기판인 투자 시점을,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간에 1단계, 2단계가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데 최근 IR 자료에서는 중간에 추가 단계로 내년도 1분기 정도에 10만 장 정도의 추가적인 캐파를 이야기한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는 작년도 100% 증가의 영업이익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증가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또 이스페타시스가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 또 하나가 구글 TPU 관련 우리가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뭐 12만 원 언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하면서 보여준 흐름 자체는 설설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반도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첫 번째로 길게 좀 다뤄봤고요. 빠르게 저희 다음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는 오늘도 배터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제목처럼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뭐 코스닥 종목들 외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오른 걸 보니까 궁금합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또 어떤 트리거 될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반도체 이야기하고 네. 아직 숫자는 나오지 않고 희망회로만 있는 2차 전지 이야기하고 상극의 관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2월 달 설날 이후부터 지금부터는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가 됐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한 가지 재미난 게 하나 나왔어요. 야, 이걸 한글로 제가 적어봤거든요. 네. 예, 이 법안의 이름이 찰즈라는 법안인데 CHARG. 찰즈라는 법안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제 발의한 겁니다. 2월 언제? 4일 전에 2월 20일 날 이름이 그렉 스튜브라는 분인데 이게 우리말로 바꿨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유해한 적대적 재충전 및 발전 에너지 대응 법안.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한국에서도 법안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 바로 유해한, 쉽게 말해서 중국산 ESS의 규제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안 이름은 CHARGE, 차저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업체들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좀 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 건가요? 내용은 저도 이제 뭐 적거사 리포트를 좀 많이 참조했는데 정확하게 무조건 뭐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규제를 뭐 막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원칙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법에 따라 의해 설립된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데 중국 법을 따르는 기업, 또는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기업이 소유한 라이센스를 보유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조한 거는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근데 이거는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조건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 ESS 배터리는 미국에 발을 못 들여놓는다, 꼭 그건 아니고 일정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을 좀 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법안을 발의했고 이게 제정이 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규제로 가는 그림이라서, 중요한 트리거는 뭐냐 하면 미국이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거로 중국산 또는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서 중국산 소재 미국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여전히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미국에 실제로 진출해 있는 중국 뭐 관련된 ESS 업체들의 이 점유율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 제재나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요 아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미국 24년도 기준으로 ESS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대략 39%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그로우라는 기업이 한 11%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기타 포핀이라는 기업도 9% 정도 이미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조금 전에 봤던 찰즈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고 실효가 되게 되면은 점차 중국 기업들의 신생 진입,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아까 말씀대로 선그로우라든지 핀보라는 이런 중국 기업들이 뭐 빠져나가는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새로운 진출의 진입에 대해서 막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탈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럼 무조건 뭐 정권사 의견들처럼 그럼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중국이 진출을 못하니까 무조건 수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중국의 라이센스, 중국의 기술, 중국의 히토류.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LG나 삼성인 SK가 국내 공장에서도 배터리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또 캐나다든지 기타 뭐 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전히 원자재 히토류 비중은 중국사에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래도 최악은 벗어나고 있고 네. 조금 기회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일단은 가볍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이슈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어떤 하나의 화두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S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대장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뭐 삼성 SDI랑 조금 비교해 본다거나 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미국 투자 ESS 투자 현황하고 각 네. 3사의 향후 플랜을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배터리 3사 LG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SDI는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최근에 이제 IR 자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빠르면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요거는 이제 수주 해둔 거예요. 밑에 거는 이게 3년 동안 2조 원대 수주를 이미 해둔 게 있습니다. 아직 업체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제일 늦었던 SK온 같은 경우도 늦지만은 사실은 SK온이 SK이노베이션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재생기업하고 1기가와트 정도의 ESS를 수주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공장에서 ESS 양산 프로라든지 수주에 대한 거고요. 배터리 기준으로 하나 보게 되면 LG는 일단은 ESS용 배터리를 할 때 하나 QCell과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QCell은 여러분 우리나라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그렇죠. 하나 솔루션의 미국 자회사가 하나 QC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도 5월 달에 여기 데이터가 조금 다른데 4.8에서 5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수주를 해놓은 게 있고요. 기타 테라젠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뭐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작년도 7월 달에 나왔죠. 테슬라와 함께 네. 50기가와트 정도의 ESS 배터리를 주요 계약을 해놨고 오늘 속보로 나온 이야기가 LG 엔솔이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양산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미시간 쪽에 공장을 빨리 가동을 강화한다. 얼티엄 셀즈와 함께 탱 당하면서 GM이 버린 거를 LG가 다 가져온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빨리 전환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어서 아마 조금씩 우리가 말하는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부분은 앞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ESS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보여주신 세 개의 기업 중에서 삼성 SDI는 보니까 지난주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2분기 때 네.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유가 ESS 또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일반 배정, 그러니까 주주 배정 일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되게 강분을 했었어요. 아니 왜 삼성전자는 주주 배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업황이 안 좋을 텐데 굳이 주주들의 주주 배정한다 그러면 주가 내려가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면 환호를 할 겁니다.
주가 받으려고? 왜 업황이 좋으니까. 그쵸. 근데 업황이 안 좋을 때 주주변이 유상정지를 하게 되면 주가는 희석되고 빠진단 말이죠. 근데 어제 최근 2월 19일이죠. 수시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수시 공시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공시하는 것 중에서 임시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건데 주총을 앞두고 있잖아요. 3월 달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 추진하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자산 매각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실제적으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하나의 워딩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3대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중국의 BOE,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못 나갔어요. 잘 안 나갔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LG께 많이 들어가다가 최근 2, 3년 동안에 LG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만 삼성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요. 잘 나간다는 말이 LG도 작년에 흑자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잘 나가는 걸 매각한다는 거죠. 근데 매각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회사 85%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 나머지 15%가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거를 판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서 뭘 할까요? 그렇죠. 삼성 SDI의 미래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ESS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를 들었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15%를 다 가져가서 100% 자회사로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일부 다른 기업에 팔아도 되긴 됩니다. 근데 지금 자체가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지분 매각에 관련된 이슈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삼성 SDI의 ESS를 향한 첫 번째 스토리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 얘기까지 두 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아까 세 번째에 있었던 SK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ESS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입찰도 기업들에게 받고 있는 모양인데, 자 1차 ESS 중앙 계약 시장에서는 한 곳도 수주를 못했던 SK온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번 2차에서는 50% 넘게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미국 ES 하면서 너무 SK온 국내 이야기하면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지금 우리나라 서산에서 ESS 공장을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후에너지부에서 앞으로 2차례 더 남아 있는데 1차, 2차 한 번 할 때마다 500메가와트 정도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들어갔는데 지난 1차에서는 SK온은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50%를 가져온 겁니다. 이 표는 이제 그 와주던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야, 입찰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경매할 때 이거 집어 넣잖아요. 그럼 일부 나쁘게 생각하면 삼성이나 LG보다 저가 입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SK온이 국내 이런 기후에너지부에서 진행하는 ESS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한다는 거는 국내 공장에서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SK온의 ESS 스토리도 잘 진행됐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이야기 하나씩 들어봤고요. 자, 아직도 저희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빠르게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관심주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SK 이터닉스 굉장히 좋은 또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50.7%. 아무래도 태양광 덕분일까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터닉스는 50%나 올랐잖아요. 네. 이건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얻어 걸렸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투자랑은 다르게 움직인 거죠. 물론 이제 북미 ESS는 맞기는 맞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SK그룹의 매각 이슈에 이제 좀 거론이 되면서 지금 SK그룹에서 이 디스커버리라든지 SK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의 지분을 우리나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ESS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50% 급등한 거는 매각에 대한 재료가 충분히 크지 않나 추정해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ESSM 부분 이슈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랐으면 또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요. 매각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작용하긴 했지만 ESS 자료 남아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시크릿 라운지의 토픽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 매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전고체랑 ESS 둘 다 조금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겠네요. 네, 원래 이제 ESS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은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요. 한중 ACS,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이 없잖아 있고, 아예 그냥 40만 원짜리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이 대형주가 잘 가는 장세잖아요. 네. 그런 장세도 있고, SDI가 이제 작년도는 즉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어쨌든 이번 제가 생각할 때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자원을 조달하고 1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번 인텔 배터리에서도 아마 SDI는 거의 전고체 배터리 또는 오늘도 뭐 리튬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투자를 조금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SDI 지금 절대 주가 40만 원이지만은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 최소 조금 많이 보면 50% 정도까지의 어떤 밸류업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 염두하시면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삼성 SDI까지 배터리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말에 집중해야 할까요? 시장을 움직였고 움직일 한마디, 오늘의 말말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 100만 원을 달성한 SK 하이닉스, 배경에는 역시 HBM 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슈퍼사이클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최태원 회장의 경고도 등장했는데요. 최 회장은 현지 시간 21일에 열렸던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환영사에서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기술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면서 시장에서 제기되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00억 달러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이 메모리 생태계를 흔들면서 균형이 깨지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엔비디아 서버를 중심으로 HBM 같은 특정 제품 생산의 라인이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범용 디램은 굉장히 귀한 몸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PC용 범용 디램의 가격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1년 새 8배 가까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완제품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제조 원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벌써 디스플레이 업계로 그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AI에 힘입어서 반도체 업계는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스마트폰, TV 같은 이 완제품 업계, 또 디스플레이 업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을 움직일 말도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AI 생태계의 한 복판에 있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현지 시간 25일 발표됩니다. 이번 발표는 주요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인공지능 실적의 최종 점검 성격이 강한데요. 젠스망 CEO는 지난 2월 10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 시기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4분기 전망을 매출 약 650억, 660억 달러, EPS는 1.53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결정지을 핵심으로는 다음 분기의 가이드라인을 꼽고 있습니다. 베라루빈의 로드맵을 공식화하면서 다음 분기 매출 목표를 75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한다면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이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종식될 텐데요.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 전체 또 우리 시장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인 만큼 가이던스와 우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말말 만나봤고요. 저희는 바로 시크릿 라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크릿 라운지입니다. 제목이 MWC 2026인데요. 일단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대표님? 네, 준비를 많이 했더니 시간이 모자란가 보죠. 네. 아마 잠시 11시부터 함께 좀 못한 건 함께 하도록 하고요. 매년 열립니다. 이번에 이제 3월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고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약자입니다. 주체는 이제 유럽 통신학회 GSMA에서 진행하는 건데 올해 26년도 아젠다가 지금 뭔지를 봤더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박람회, 통신사 박람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뭐 통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주제로 나와 있는 거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렵게 말하면 뭐 지능형 인프라 이렇게 기업용 AI 많이 나오는데 전시 범위는 똑같아요. AI, XR, VR, 그다음에 드론, 로봇, IoT 그런 것입니다. XR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글 글래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뭐 예전만큼 주목을 받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 또한 생각보다 CS 2026 이럴 때 열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지만은 참가 업체나 규모는 상당히 크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이 친구가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초록색 엔비디아도 총 참석을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엔비디아 출사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보니까 통신의 다음 시대를 열어갈 AI 인사이트 그런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뭐 우리나라 배터리 뭐 통신 3사도 다 참가하겠습니다만은 어찌게 보게 되면 1월 달에 있었던 CES 2016의 약간의 축소판 그리고 여기 추가된 거는 6G 또는 뭐 5G 통신의 뭐 확장판. 근데 그 모든 중심은 AI 그리고 여기에 통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AI를 내 스마트폰이나 PC에 심을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림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지만 이제는 결국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AI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중요해진다는 의미 같은데 그럼 통신 3사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참가를 하겠지만 LG그룹이 이번에도 출격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표님? 원래 통신 3사 다 갑니다. 네. SKT, KT, LG가 가는데 LG는 이번에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가지고 뭐 다른 그룹도 다 전사적으로 참가하는데 LG는 다른 삼성이나 또는 SKT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전사적으로 다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통신이 들어가면 어떤 데이터 센터냐? AIDC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접목된 데이터 센터. 미리 보기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 울산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LG전자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10만 원 이상에서. 그래서 올라간 이야기 하나가 엑사원과 함께는 피지컬 AI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라는 LG그룹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LG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보는 이겁니다. 뭐 옛날에 뭐 쌀 떡방앗간 그 기계는 아니고 이게 칠러라는 거거든요. 프리쿨링 칠러라고 이야기합니다. LG그룹이 냉장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나 삼성이 대부분 냉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LG전자에서 만드는 이게 바로 프리쿨링 칠러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냉각식을 만듭니다. 공냉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LG는 이번 MWC 2025에서 재미난 걸 하나 출시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정전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무정전 전원 장치를 UPS라 그럽니다. 상장회사 중에서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무정전 전원전이 갈리고 지금 LG는 이번 MWC에서 아예 그냥
끊임없는 전력 공급을 위한 UPS 배터리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좀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노린 거는 왜 LG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냐. 가전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AIDC, AI 데이터 센터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올라가는 LG전자의 주가 흐름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그룹이 작정을 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3사 중에 그럼 SK 쪽은 좀 흐름이 어떤가요? 뭐 SK는 간단히 가죠.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고 있다. 네. 열심히 짓고 있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도 역시 SK와 함께 GTC MW2026이죠. 네. 조금 더 SKT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피력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타 뭐 몇 개 플랫폼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끝나고 11시에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저희 지난 종목 리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 호텔신라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요. 리뷰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호텔신라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가치주들이 좀 올랐다가 이번 주에 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했던 워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호텔신라의 26년도 그림은 면세점 사업 축소예요.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주가가 못 간 거는 면세점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네. 그 인천공항 티어2 면세점의 이번 계약 종료가 3월 17일입니다. 갱신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안 하면 좋은 거예요. 해도 뭐 그 나쁜 건 없고 호텔신라가 10년 전에 저쪽이죠. 싱가포르 쪽이었나요? 마카오 쪽이죠. 그 공장 면세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만 빼고 나면 다 좋아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일정 부분 늘어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올해가 턴어라운드로 보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진 이런 시점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탑픽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MWC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로봇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스마트폰 박람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 박람회 이면에는 바로 로봇이 같이 지원이 되는 거고 삼성의 12년도 작년도 12월 조직도에서 삼성의 미래 로봇 추진단이 삼성전자 사장 직할로 넣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3월 달에 또 한 번 화두가 될 수 있지 않나. 70만 원대지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